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장이 거래되고 있을 때 열렸을 때 미국 미니 선물이 플러스권이었습니다. 한 0.8% 정도 상승이었었는데요. 그때까지 국내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 장한 20분 남겨놓고 나스닥 선물이 막 급등을 합니다. 저가 매수자가 유입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급등하면서 국내장이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 시장 그 미니 선물 기준으로 1.25%는 일단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시작이 됐다. 미국이 본장으로 가면 갈수록 나스닥 선물이 오르다가요. 본장이 열리면서 다우는 1%대, 나스닥은 2%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 이게 시장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새 총리가 지명되면서 감세 정책을 폈고 그것이 세계 경기 침체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들의 금융 불안. 감세 정책을 하면서 파운드화가 문제가 좀 생겼죠. 그게 전 세계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에 이 파운드화가 조지 소로스의 공격을 받아서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이 항복선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게 파운드화였죠. 다행히 유로존의 유로화는 아니지만 영국은 유로존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이 시장에도 화두가 됐고요. 30년물 그 영국 국채 금리가요 5%를 넘겼다고 하네요. 미국 10년물이 4%인데 영국 30년물이 5%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영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미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항상 시장은요 알려진 이슈보다 모르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서는 게 좀 수상하긴 한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해서 영국이 11월 달에 영란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금융 불안이 금리를 자극했고 그 금리가 시장을 다시 밀어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그 잭슨 미팅 이후에 FOMC 회의가 한번 있었던 미국 시장, 그러고 난데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 발언이 시장이 하두인데요. 그 당시에 제롬 파월과 닐 카시카리의 발언이 굉장히 컸죠.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고,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 의중을 오해해서 그 오해로 비롯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할 정도의 발언을 했던 그들이 오늘도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공통점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연준의 지금 정책 행보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연말에 4.3%, 4.4%를 목표치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연말까지 1.25%의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죠. 1.25%면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빅스텝 한 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쐐기를 박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올라간다 갑자기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물론 예정된 발언이었겠죠. 예정된 어떤 연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상승을 가로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미국 시장이 하락이 멈추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S&P는 고점 대비로 24%가 빠졌고요. 다우는 21%, 나스닥은 33%가 빠졌어요. 다우를 기준으로 20%가 넘으면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약세장 진입.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약세장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0.25% 상승, 다스닥은 0.43%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 차트를 한번 가보시면 이 다우는요 장중한 때 1.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대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그러나 음봉으로 끝났죠. 저점을 이탈하고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아직 저점이 안 깨졌어요. 안 깨졌는데 장 초반에요 2.2%가 상승했었고요. 마이너스 0.7%까지 갔다가 다시 0.2% 정도 상승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쭉 밀었다가 마지막에 한 0.7% 되돌려서 끝난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은 이 지점에서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이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닐 카시카리의 발언만 봐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원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 계속 시장이 오를 때부터 연준은 계속 발언해서 누를 확률이 높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환율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받쳐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어저께 이틀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네요. 그죠? 예,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어저께 장중에 신저점을 기록했다가 고점 0.5% 상승했다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종가 최고가가 된 건데요. 어저께 삼성전자에 보면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이틀 동안 440만 주를 샀고요. 그쵸? 440만 주? 440만 주. 근데 이 금융투자가 470만 주 샀어요. 나머지는 뭐 기관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기관이 개인이 팔았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급적으로 불균형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불균형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받쳤지만 시장을 확실히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만큼은 모른다. 이게 답이죠. 시장을 확실히 끌고 갈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변하지 않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죠. 외국인들이 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50% 지분이 50%가 깨져고 지금 49.3%입니다. 얼마 전에 49.8% 9%였는데 0.6%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환율과도 연계된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서 1439원까지 갔다 어저께 1422원까지 밀렸다가 야간에서 1429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삼성전자 매출이 한 17% 정도 분기 매출이 17% 정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좀 어렵게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의 매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여기서 사실은 기관이 매수해가지고 시장을 방어했던 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수급에서 져버렸던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못 버티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좀 기관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 증시 탈출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수급으로 보면 사실은 뭐 글쎄 뭐 별로 탈출이 없어 보이는데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탁금 가지고 얘기하고 증시 예탁금이 50조대로 줄었답니다. 50조가 깨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일단 일평균 거래 가격은 거래 금액은 2천억 정도 감소를 했대요. 2천억 감소했는데 고객 예탁금 최고치가 언제냐면 2020년도에 말에 주가가 3,000포인트 갈 때요. 그때 65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발언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적을 때가 언제 2019년도에 27조였어요. 27조. 근데 지금 50조니까 딱 중간값인 거죠. 중간값입니다. 만약에 정말 개인들이 탈출할 거라면요. 저 2019년도 27조까지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탈출한 거라고 보시면 이게 맞지 않을까. 아직도
저점에 대한 저점이 오면 사겠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많은 거다. 그러니까 그게 탈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65조에서 15조가 이탈했기 때문에 증시 탈출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급적으로 봐가지고는 증시 탈출이 없거든요. 실제로 고객과 같은 예컨 탁감이 더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